자연, 불가, 언급 했어요. 이 밝고 고요함은 자연 스스로 그러할 뿐이어서 불가 언급하다, 언급하는 게 불가하다,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해도 좋고, 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거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임시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인데 그걸 분별해서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밝고 고요합니다. 왜 밝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할 때 이제 감으면 어둡고 눈을 뜨면 밝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아도 감은 줄 아는 이 성품은 밝아요. 이 밝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늘 깨어 있단 말이에요. 늘 죽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늘 비추고 있단 말이죠. 진짜 비추는 것은 이렇게 빛처럼 빛이 있을 땐 비추고 없을 땐 안 비추고 어둡고 밝고 그런 게 진짜 비추는 게 아니라, 진짜 밝아서 늘 비추는 이 성품은 어두워도 비추고 밝아도 비춘단 말이죠. 이거는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멈췄다가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두울 때도 어둡다고 비추고 어리석을 때도 어리석다라고 알고 삶의 모든 순간에 끊어짐 없이 늘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밝다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게 아니니까, 어두웠다 밝았다 하는 게 아니니까, 어두울 때조차 밝으니까. 이 밝다고 하면서 또 고요하다고 말을 해요. 고요할 적자를 씁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삶의 내용물이 너무 시끄러운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실이 무엇이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시끄러운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옳은 일 그른 일, 이건 취하고 저건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는 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사는데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 일 해결하면 또 다른 일 또 해결해야 되고, 이 일 좀 수습하고 나면 저쪽에서 제가 또 사고를 치고. 세상이 복잡해요. 좀 고요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을 일으키질 않나, 온갖 나쁜 짓을 하질 않나. 이 세상에 온갖 시끌시끌한 일들이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선오록에서는 항상 진실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진실은 밝고 고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실은 고요해요. 뭔 시끄러운 일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죠.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은 가만히 바라보면 자기 생각이죠.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늙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몸이 아프면 어쩌지? 이거 명백하게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밝지 않죠. 고요하지 않죠. 시끄러워져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애가 저 멀리 떠나서 사는데 잘 살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늘 노심초사하고 막 불안하고, 아이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붙던가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붙을지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실은 그냥 호기심 어린 눈동자로 그냥 바라볼 뿐이죠. 제가 잘 붙을까 떨어질까 궁금하네. 그리고 그냥 볼 뿐이죠. 붙어도 그럴 뿐이고 떨어져도 그럴 뿐이죠. 왜 그럴 뿐이냐면, 내가 집착했을 때만, 반드시 얘는 붙어야 되라고 집착했을 때만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가 여기 시험에 붙어야 되는지 떨어져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아이가 이 일과 인연이 있으면 붙겠죠. 이 일과 인연이 없으면 떨어지겠죠. 다른 데 인연이 있는데 얘는 지금 오만 대 와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지금 딴 일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막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계가 알아서 알려줄 거예요. 시험을 떨어뜨리는 걸 통해서 네 여기서 얼쩡거리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된 거죠. 현실을 알게 된 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면 아, 인연이구나 하고 하면 되고, 떨어지면 아, 이게 인연이 아닌가 보네 하고 안 하면 되고, 그래도 미련이 나오면 뭐 한 두어 번 더 시도해봐도 되고, 근데 시도를 해도 더 안 되면 막 안 되나 보다 깔끔하게 포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별일이 없죠. 세상에는 그냥 자연이죠. 자연, 명적 자연이랬죠. 자연 그대로 늘 그러할 뿐이에요.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정확히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야 할 인연처로 삶을 흘려보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 자연, 모의 자연이라고 하는, 모의법이라고 하는 이 자연 그대로의 진실을 생각이 거부하고 생각이 앞서서 인연 따라 펼쳐지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펼쳐져야 돼.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건 나는 싫어. 내가 유의 조작으로 삶을 통제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바꿔버릴 거야. 이거 무슨 배짱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좀 막말을 하면 꼭 미친 생각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이 세상을 상대로, 이 우주 법계를 상대로, 진리를 상대로, 창조주를 상대로. 뭐가 창조주예요? 이 마음이 창조주거든요. 일체의심조. 내 생각이 싸워 이겨보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잖아요. 내 생각이 이 우주 전체를 상대로 싸워 이기겠다? 권투 선수가 나가서 앞에 상대도 싸워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봐야 뭐 둘 중에 하나지만, 이기거나 지거나. 한 명도 상대해서 이기기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근데 이 우주 전체와 진리와 부처님과 신과 싸우겠다, 뭐 그러겠으면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복잡하죠. 힘들죠. 괴롭죠. 자기 스스로 삶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복잡하게 삶을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삶은 스스로 그러해서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죠. 깨끗하단 말이에요. 청정하단 말이에요. 고요하단 말이에요. 고요하다. 뭔 일이 없다. 시끄러운 일이 없다. 골치 아픈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삶은 아무 일이 없는데 고요한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삶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 그걸 복잡한 현실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 고일이에요. 고일. 세상 사람들은 생긴 게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이 다 다르고, 갈 길이 다 다르고, 또
그래야만 하죠. 그게 자기 다르마, 그걸 다르마라 그래. 다르마. 각자 자기 다르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이 유지가 되죠.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연구를 하고, 저마다 각자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부여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머리 쓰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르마를 따르는 길이에요.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다르마를. 근데 그 다르마가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항상 비교 분별심을 일으켜서, 야, 나도 쟤처럼 똑똑했으면 좋겠고, 쟤처럼 그냥 머리 쓰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머리 쓰는 게 나하고 좀 안 맞아. 예를 들어 저 친구는 너무 똑똑해서 탁 보면 답이 나올 만한 애면, 그런 거 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겠죠. 그 일이 적성에 맞겠죠.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서 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얘보다 떨어질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수학 능력에서는 내가 얘보다 떨어진다. 나는 다른 데서는 얘보다 훨 잘해. 근데 내가 수학 부분에서 얘보다 떨어져. 그런데 내가 수학적 머리를 요구하는 회사에 얘가 취직한 걸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갈 거야. 해도 되죠. 그래서 붙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얘의 다르마가 있고 난 내 다르마가 있는데 얘는 그게 편해요. 근데 나는 얘 하는 능력의 10분의 1만 따라가려고 해도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연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만 겨우 얘를 따라갈 똥말똥 할 거예요. 따라가진 못할 거야 아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삶이. 학생들이 자기는 머리가 안 좋은데, 나는 30점밖에 못 봤는데, 부모님 친구들이나 옆에 주변 사는 사람들 보고서는 다 70점, 80점, 90점 맞으니까 얘한테도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50점마다. 엄마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 50점도 못 받아? 그게 욕심이죠. 아이는 그 50점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거 좋죠. 후원해 주는 거 좋죠. 격려해 주는 거 좋죠.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길이 그 아이의 길인지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얘한테 맞아, 이게 나한테 맞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성인이 된 어른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 어떤 일을 하면 나한테 좋은지, 심지어 매일 먹는 밥도 어떤 음식이 나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어떤 운동이 나한테 좀 더 적절한지 아닌지 몰라요.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체질마다 음식을 받는 게 다르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불교는 언제나 진실을 보자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자. 그리고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자. 그럼 뭐가 허물이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게 다 허물이었잖아요. 자기 생각일 뿐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잖아요. 대충은 알지만, 스님 저는 제 몸을 이래 보니까 옛날에 이런 일을 하면은 몸이 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은 절대 안 해요. 이런 음식은 먹으면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음식은 안 먹고 내가 딱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특정 인연에서는 그게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인연이 달라지면 또 달라져요. 옛날엔 이 음식 못 먹었었어요. 이 음식 먹으면 막 복통이 나고 안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인연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업이 달라지고 하면 몸에서 받는 것도 달라져요. 내가 잘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엔 그런 걸 못했는데 잘하게 바뀔 수도 있고, 체질도 조금씩 달라져요. MBTI 가르치는 사람들이 MBTI는 본래 정해진 기질이어서 절대 안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타고난 기질은 못 바꾼다. 근데 바뀌어요. MBTI도. 자기 성격적 경향성 같은 것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 여기는 것도 정말 아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맞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알았던 거를 지금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 고정시켜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딱 픽스시키면 안 돼요. 무효정법 정해놓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난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유연하게 모르는 대로 알 수 없구나, 그냥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고정된 나라는 것을 내세울 수 없구나, 무아이구나, 고정된 내가 없는 거구나,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현실에선 또 도움받고 그런 걸 조심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고정 지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고 여겨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삶은 이렇게 펼쳐져야 돼,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아들, 딸,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남편,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돼, 이란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생각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잡하죠. 자기 생각 분별이잖아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전쟁을 일으켰어야 되는지 안 일으켰어야 되는지를 모를 거예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한다니까요. 무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회장님들이 2025년, 26년쯤 되면 우리 회사가 전 세계 아주 훌륭한 회사로 성장을 하겠지 하고 옛날부터 계획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됐을까요? 어느 정도는 계획했겠죠. 어느 정도의 계획은 다 하죠. 근데 인연이 그렇게 시킨 거 아닐까요? 인연이 그렇게 시킨 거죠. 몰라요. 삼성전자 회장도 삼성전자가 언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할지를 모르는 게 당연하죠.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될 거야 못 될 거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모르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를 때는요, 모르는 줄 알고 인정하면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듣겠죠. 조언을 듣고. 그게 최선이니까. 근데 알아야 된다 하고 느끼고 알아야만 바르게 알아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치인들이 두려울 거예요. 정책을 만들고 펼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펼 때도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 경제에서 막 복잡하다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그걸 전문가라고 해서 그걸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없죠. 근데 무슨 그런 큰 회사 막 돈을 막 운영하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수천억이 막 늘까 뺄까 뭐 이런 거를 본인들이 고민해 가지고 막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손이 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런 자세면 돼요. 내가 어차피 일을 맡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주변에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그런데 결과는 난 모른다.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나를 데려갈지도 모른다. 모르는 것에 자연스러워지면, 모르는 것에 편안해지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없구나, 원래 모르는 거구나 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면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고, 알아야 돼, 잘 선택해야 되라는 부담감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500억이 아니라 5천억을 투자했는데도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다면 선택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 입장에, 그 인연에 와 있으면. 그런데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알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를 뿐이라는 지혜를 모르니까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분야에서 전문성은 내가 최고거든요. 전 세계 1등 가는 박사 학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경제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회사에서 나를 뽑았을 거 아니야, 이거 하라고. 그리고 내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나 하니까 이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아, 머리는 날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는 안 되겠다. 이 전 보는 데 가가지고 물어본다든지, 뭔가 무슨 사이비 종교한테 찾아가 물어본다든지, 그런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면, 옛날 임금님들이 전부 다 무슨 무녀 같은 뭐라나요, 그 전 보는 사람들 옆에 다 끼고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티베트 달라이라마 스님도 전 보는 사람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 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모른다라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모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해요. 그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당당해요. 왜냐면 어차피 저들도 모르고, 저들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내가 모르는 것처럼 저 사람도 모르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이렇게 점 찍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침뱉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 쌀 뿌려가지고 뭐 하잖아요. 즉 어차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모르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내가 더 잘 알죠. 우리 회사 일은 내가 제일 잘 알죠. 이 분야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 회사에서 그 돈 들여가지고 자기를 여기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를 못 믿냔 말이에요. 알려고 해서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모를 뿐이라는 진실을 탁 확인하고 보면 알 필요가 없구나. 난 모르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구나. 몰라도 되는구나. 몰라도 되니까 어때요? 모름을 인정한 채로 내가 내리는 것이, 지금 대통령 같으면 내가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운이 달린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날 못하는데? 나는 못하죠. 개인은 못해요. 근데 당당하게 내리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내가 사장이 됐다, 내가 막 5천억을 굴리는 뭐 무슨 펀드 매니저가 됐다. 그러면 내가 인연 따라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인연 따라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거 다 알아요. 어차피 진리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어차피. 그럼에도 이 중생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제일 많이 아니까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만만하면 되죠. 자신감을 가지면 되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착이 있으면 그걸 또 더 못해요. 왜냐면 잘하고 싶으면, 인연따라 여기 왔으니까 내가 인연따라 한다, 당당하게 한다. 그러다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안 되면 잘린다. 어쩔 수 없지, 뭐 잘리면 잘려야지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가 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잖아요. 그 통째로 모르는 거예요. 삶 전체를. 애초에 딱 모름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뭐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럼 당당해져요. 당당해져요. 두려우니까 막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뒤로 물어보러 다니잖아요. 앞에서 당당하게 물어보면 되지, 뭐하러 뒤에 가서 물어봐요. 뒤에 가서 물어보는 건 뭔가 조금 거시기한 걸 물어보거든요. 남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좀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뒷거리 할 사람들 다니든지.
근데 앞에서 당당하게 모름을 인정하고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서 최종 선택을 내리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깨가 무겁다, 어깨 무거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큰 질문 짊어지는 사람조차도 어차피 자기가 결정 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놈, 좋은 놈은 있죠. 근데 또 오해가 될 수가 있겠나? 트럼프가 또 무슨 네타냐후가 나쁜 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란 그 군마도 나쁜 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 나쁜 놈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걸 그렇게 제 입으로라도 픽스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야 저거는 좀 너무 과했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타깃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나. 그래야 그걸 그 사람한테 덮어 씌우면 끝나거든요. 회사도 그래요. 회사에 뭐 문제 생기면 하나 잡아서 제 탓이야 하고.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개인의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 누구도 인연 따라 인연이 해요. 모든 것을 자기가라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대통령만 바꿔놓으면 그래도 다른 걸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한 나라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요, 개인의 결정보다도 그 전체의 흐름이랄까? 인연, 조건 그런 것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가 쉬워요.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수 있겠죠. 임금이 독단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우연히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인연이에요. 개인이 우연히 펼친 사고 같은 것조차도 사실은 인연이에요. 세계대전 일어나는 이유가 되게 어이없는 거에서 막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교한 인연으로 짜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인연이 모든 것을 펼쳐내고 있어요.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이 삶을 그냥 볼 뿐이에요. 내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삶을 주도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인연이에요. 그건 중중무진 연기라고 무궁무진한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이 벌어질 만한 인연이 되었을 때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그 일을 제일 잘 만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그 일이 필요할 시즌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뽑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표 넣는 것까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큰 흐름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삶은 알 수 없구나, 모르는구나, 이 사실을 바로 보게 되면 세상이 고요해져요. 왜 시끄러워요?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으니까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니까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게 안 될 때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고 세상이 복잡해요. 그대로 해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들고 유의 조작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삶이 어떻게 고요할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시끄럽죠. 항상 일이 많아요. 사람들은 시끄럽고 할 일이 많고 항상 버거워요. 힘들고. 생각이 버거운 거예요. 생각으로 스스로 버거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시끄러움을 만들어낸 거고 문제를 만들어냈고,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아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 뭔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사람의 특성이. 문제없이 조용하잖아요. 그럼 뭐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뭐 찾아요. 뭐 하나 재밌는 거 없나 하고. 그리고 그걸 또 힘든 걸 찾을 수도 있어요. 뭐 도전이란 이름으로. 히말라야에 이렇게 포터, 짐 날라주는 포터들. 걔네들 보기에 진짜 웃길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 뒷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네들은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는 야, 짐 저까지 날라주면 거액을 줄게. 돈 준다니까 신나가지고 했겠죠. 그 동네 사람이니까 거기 잘 적응을 하겠죠. 제가 4,500고지, 5,500까지 올라갔는데 5,500고지에서 포터가 날씨가 다행히 그리 춥진 않은 날이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춥거든요. 쓰레빠를 끌고 온 거예요. 쓰레빠를.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포터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롯지가 있어요. 롯지에다가 짐 날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듯이. 그 사람들은 완전 매일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짐만 날라주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힘들지 않겠죠. 몸이 이제 탁 거기에 적응돼 있겠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일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겠죠. 좀 편하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사람 보기에 히말라야 등정하겠다고 하고 우리한테 도움 다 받아가지고는 쥐는 정상 딱 찍고만 내려오고서 우리가 뒤치도거리 다 하고 다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떼부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우후죽순 전 세계에서 막 히말라야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와요. 물론 돈이 되니까 오는 건 있겠지만 처음에 그거 하러 온 사람 봤을 때 되게 웃기지 않았을까요? 저 왜 올라가려는 거지? 올라갔다가 집 짓고 살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다른 의미 있죠. 뭐 이렇게 뭐 도전도 하고 뭐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의미를 만들어내니까 있죠. 의미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히말라야 갈 때도 제 스스로에서 의미가 막 만들어지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와 같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 정상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의미를 만들어내면 목숨 걸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의미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으면 야, 저 사람 히말라야 등정 뭐 8개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야.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막 떠받들면서 돈도 되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분별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분별을 탁 내려놓으면 이게 히말라야 정상 올라가는 것만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전부 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의미는 자기가 만든 거고 중생들이 공업으로 만든 거예요.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이거 의미 있다고 치자. 다 같이 그래 그 치자. 공 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집어넣기 잘하면은 그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유흥거리로 만들어서 그거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막 연봉을 몇백억을 주자. 거기 동의한 사람들이 모이면 축구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 상품성을 갖춘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공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말고 하는 게 뭔 그 대단한 기술이라고 그거 가지고 돈 몇백억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만들어지면 그게 돈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모양의 세계에서의 가치는 있죠. 근데 모양의 세계에서의 가치 그게 진짜 있는지는 몰라요.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스님 지금 이렇게 막
비행기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 알 수 없지 않나요? 우리 아직 답을 낼 수 없어요. 세상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먹거리가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세상이 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어쩌면 그게 더 큰 지구별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래도 지금 이 별 인구 많아진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분별 망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옛날에는 분별 망상하는 사람이 작았는데 그래서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지구별을 오염시키고 자기 집착,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작았을 때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발전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없어요. 빌딩을 높이 올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도하게 발전해야 된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그 적당히 해야 된다.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답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맞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게 맞거든요. 그건 그냥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개념에 불과하거든요. 의미에 불과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그게 맞을 뿐인 거예요. 성장이 더 중요하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 따라서 또 자기 인연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꼭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해진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그냥 삶을 통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어떻게 있죠? 절대적 선, 절대 악 어떻게 있죠? 정말 옳고 정말 그르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의사가 약을 만들어내고 10년 동안 약이 유통되다가 10년 만에 그 약을 전면 회수해가지고 유통 금지를 시키는 일이 많아요. 10년 만에 임상 결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나서는 이런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구나, 그걸 10년 만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0년 만에 그거 회수하고 안 쓰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면 그 사이에 먹었던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또 그게 한 20년 30년 돼서 증명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알려진 수많은 기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중에 가선 그게 치명적인 거라고 밝혀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도 좋아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 뿐이지 내가 그 모든 걸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면 편해요. 두렵지 않아요. 결정 내리면 돼요.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 있죠. 이거 결정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겠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결정에 따라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결정해 주세요. 왜 이런 말 하냐면, 한 번의 결정을 했는데 그게 안 될 일이면 그 결정한 게 이렇게 해가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 시간을 버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예요. 아마 인연이, 세상이. 만약에 되돌릴 수 없는 인연이 선택일 경우라면, 내가 고민하면서 내리는 결정이나 그냥 내린 결정이나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거든요. 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내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나름의 최선은 다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논리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으로 하잖아요. 대기업 회장님들이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을 논리적으로 공문 만들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A를 해야 됩니다, A안이 몇 점이고 B안은 몇 점입니다 가져왔는데, 막상 결과에 가가지고는 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 가지고 회장은 그 순간 다른 걸 결정한대잖아요. 그런 일이 많대잖아요. 주로 감이래잖아요. 우리 원래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회장이 감으로 이걸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대박 날 만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됐을까요? 다 알고 했을까요? 본인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감을 어떻게, 그 감이 갑자기 탁 나타났을까요? 인연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작용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도 왜 그런 결정을 한지 모르고 그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할 때 보면, 야, 내가 미쳤었나 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하고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쉽게 말해, 사랑에 빠질 때도 보면 콩깍지가 씌이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야 얘가 나쁜 놈이라는 거를 못 보거든요. 콩깍지 때문에. 얘의 모든 걸 다 내가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볼 수 있었으면 얘하고 결혼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놈이었으면 결혼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감춰져야 되거든요. 콩깍지가 완벽하게 씌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게 스르르 펼쳐져야, 그때는 이제 빼박이니까. 인연이 얘하고 맺어지려고 하면 그런 인연이 이상하게 작동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인연이 펼쳐지는 신묘한, 말로 불가 언급, 말로 할 수 없는 인연이 펼쳐내는 이 세상은 신비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곳이에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대충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이해해보자, 이건 좋아요. 근데 결국 100% 내가 알 수는 없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도 이 분야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능력도 있고 경험치도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만함, 자만심, 이러한, 이게 가장 나와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상, 아집, 아만, 아치, 나다라는 데서 파생되는 이런 어리석은 오만함들, 그게 가장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남들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도 있고. 그 진실은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리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아, 진실은 알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은 모르는 곳이구나.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안 될 때가 있고, 머리 굴리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될 때가 있고, 참 신비하다, 신묘하다. 신비롭게 작동을 해요, 이 인연이. 그 신비하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불가사의하다, 이 소리거든요. 불가사의, 사량 분별에서 뜻으로 헤아리기가 불가하다, 이 소리예요. 불교에서 불가사의란 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법은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인데, 연기법은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법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긴 한데, 이 법이 뭐예요? 이 법에서 나온 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이 펼쳐지는, 모양의 세계가 펼쳐지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불가사의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중무진 연기를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리로 알아낼 수 있어요? 불가해요. 그 모름을 인정하면 세상 속편해요. 내 한계를 인정하면. 죽지 않으려고 하면 죽을 때 되면 괴롭거든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실패할 것 같으면 괴롭단 말이에요. 아프지 않으려고 하면 아프면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도 다 일어날 수 있죠. 모르니까요. 몸은 태어난 건 생로병사 하잖아요. 생로병사 하잖아요. 병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모르지만 언제든 올 수 있겠지. 그럼 올 때, 아, 왔나 보다, 그럼 여기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나으면 좋은 거고, 안 나으면 좀 더 노력해 보는 거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면,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이상한 명의들이죠. 명의. 진짜 희한하게 고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명한 의사라 해서 알려진 사람 아니라도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명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유럽에서도 그 누구예요? 저기 마녀 사냥이라 그래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마녀라고 해서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그 마녀라고 이름 불렸던 사람들이 사실은 마녀가 아니고 엄청난 지혜와 노하우와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 이런 것들을 한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걸 그냥 이런단 말이죠. 이 세상에 바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성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상대적으로 옳을 뿐이다.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그러할 뿐이고 저러할 뿐이지 영원한 진실, 영원한 진리라는 건 없어요. 그건 절대적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라는 건 따로 없다라는 게 진리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 아니 스님, 해탈 열반은 절대적으로 진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탈 열반을 했을 때 깨닫는 건 뭐냐면 해탈도 없구나, 열반도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청정하다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다니까, 깨달음도 없다니까요.